한 기자, 도시를 떠나서 농촌, 어촌으로 귀촌하는 사람들이 3년 만에 증가했네요. 네, 이 지난해 귀촌 가구는 31만 8천 가구가 넘어서 전년보다 4%가 늘었는데요. 가구 원수로 따져도 전년보다 5.7%가 늘어서 4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귀촌은 이 농촌에 내려가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귀촌 인구가 늘어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농사를 짓는 게 아니면 뭐 때문에 이 귀촌을 한 거냐? 전입 사유를 보니까 직업이 32%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집 때문에가 26.5%, 가족 때문에가 24.2%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귀촌한다고 하면 막연히 물 좋고 공기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자연을 이유로 귀촌한 가구는 4.6%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0.3%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귀촌 가구 중에선 1인 가구가 76.9%로 압도적이었는데요. 이 가구주를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30대가 23%로 가장 많고 20대가 20%로 두 번째, 50대, 40대, 60대가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30대가 8.4%로 가장 높았는데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사 대신 다른 일자리를 갖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귀촌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화성과 충남 아산으로 나타났고 이 밖에도 경기 남양주와 충북 청주, 경북 포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귀농 인구는 급감했네요. 네, 이 지난해 귀농 인구는 전년도보다 20%나 낮아져서요. 8천 가구대로 내려왔는데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귀농인도 전년보다 20.3%나 내려와서 8천 가구가 넘었습니다. 귀농 가구는 2022년부터 3년째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체류형 쉼터, 이 농촌에서 살아보기 같은 쉽게 말해서 주말 농장 같은 거죠. 이렇게 이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면서 귀농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구 형태로 봐도 이 귀농 가구도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80%에 육박한 78.7%였고 15.3%는 2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귀농 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보면 여전히 5, 60대가 가장 많지만 이 전체 귀농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예전보다 줄고 있었습니다. 귀농 흐름을 주도하던 50대 이상 연령층 비중은 지난해 75.1%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반면 30대 이하 연령 비중은 2.3%포인트 증가하면서 13.1%로 역대 최고로 높아졌습니다. 50대 이상에서 힘든 농사일 대신 다른 일자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귀농 흐름이 약해지고 정부에서 청년농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30대 이하 젊은이들의 귀농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귀촌은 늘었고 귀농은 급감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규제가 완화되는 게 있다고요? 네, 앞으로 이 농림 지역에서도 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거주자는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가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침체된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농림 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이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건데요. 다만 이 보전 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돼서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이 농가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규제 완화 대상 토지는 전국에 약 140만 개 필지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주 4.5일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기 쉬워진다면 귀촌이나 이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 생활 인구가 증가해서 농어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농촌 마을의 빈집이 말끔하게 새 단장됐습니다. 을씨년스럽던 주방과 너덜너덜했던 벽지, 장판, 천정도
새롭게 보수돼 새 집이 부럽지 않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방치된 빈집 소유자가 무상으로 군에 임대해주면 군이 주택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입니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강진군이 농촌에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월 10,000원의 집을 제공합니다. 주로 귀농귀촌인가 농사노촌 유학온 가구에 제공할 예정인데 강진군은 올해에만 42가구를 선정해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그 지역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도시민 유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돼 주민 안전마저 불안하게 했던 빈집과 마을 주변이 정리돼 주거 안정도 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집이 이렇게 허술하니 쓰레기도 있고 무서웠고 밤에는 했는데 이렇게 집을 고치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죠.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자체들이 인구 유입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앞다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화순군이 월세 10,000원을 내건 임대 아파트를 공모해 500명이 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몰렸습니다. 최근 신안군은 전학가구에 대해 방 2개 이상의 숙소와 매월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동 1인당 내년부터 8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파격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건강이 웬 말이야! 군청 앞에 모여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 담당자들 정신 차리시오! 큰일 납니다! 주민들 다 죽는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리로 나선 걸까? 해발 1,000m, 울창한 산림과 청정계곡, 빼어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6년 전 강원도 명품마을로 선정된 평창군 봉황마을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이 발칵 뒤집힌 건 지난해 말. 근데 그 장소가 마을 한가운데예요. 민가들 사이로 광활하게 펼쳐진 목장 부지에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한 마을 정도 되는 면적인데 그 면적에 그 새카만 그 패널이 덮인다는 건 생각을 끔찍한 재앙. 지금 저는 가까운 데는 불과 100m도 안 돼요. 귀농 귀촌 가구가 마을의 90%를 넘을 만큼 인구 유입이 이어지던 상황. 그런데 느닷없이 2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30개 넓이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와서 사과농사를 마음먹고 했기는 했는데 지금 와서 너무 지금 와서 갑자기 생각하니까 울컥합니다. 주민들은 청정 휴양마을로 육성하겠다며 60억 원의 보조금까지 지급했던 지자체가 태양광 허가를 내준 건 모순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한쪽에서는 명품마을이라고 지원을 해주고 한쪽에서는 태양광 사업해가지고 마을을 망치려고 그러고. 해발 850m, 정계산 자락에 있는 멧대마을. 5년 전 제 뒤로 보이는 산 정상부 6만 6천 제곱미터, 총 2만 평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마을 쪽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추가 건설되면서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살던 집과 부지를 태양광 사업자에게 넘기고 속속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지금 요 나무 옆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못 살고 나가는 거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나가는 거지 뭐 어때요. 그냥 힘없으니까 이 부지 안에서 한참 공사 중인 전원주택. 이 집은 완공되더라도 사방이 태양광 패널 숲입니다. 땅을 사셨는데 모르셨어요. 여기는 개발이 절대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좀 당했어요. 귀농인 두 가구는 집을 짓다가 포기하고 그냥 헐어냈습니다. 이게 터잖아요. 봐봐요. 이 공고를 싹 했는데 지금 이거 묻어버린 거예요. 태양광이 들어오면서 이 집은 이제 부수게 된 거지.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진 평창군 일대의 태양광 허가 건수는 최근 3년 새 급증하는 추세. 예정지마다 예외 없이 비슷한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난 집주들도 없는 데다가 나가라잖아요. 제가 한 60년을 살았거든요. 태양광에서 사가지고는 무조건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SBS 김봄입니다.